자, 우리 연휴를 보내면서 외환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은 1365원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만 달러가 10%나 평가 절상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장 일각에서는요,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플라자 합의, 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라자 합의면은 과거 3조 호황 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한편 관세 전쟁이라는 부담도 분명히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외환시장 우리 연휴를 보내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5원까지 급락하면서 자,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전국 불안으로 빠졌던 시기 이하로 외환시장이 안정이 됐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대만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이게 좀 수상하다. 한국하고 대만이 혹시 플라자 합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썰도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뭐 나중에 나온 바에 따르면 이제 대만은 이제 대만의 생보사 문제가 반영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여파가 우리 달러원에도 영향을 준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긴 하였지만, 지금 분위기는 또 어떤 플라자 합의와 같은 어떤 이면, 제2의 플라자 합의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냐, 그런 썰썰 내지 기대가 몽실몽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플라자 합의가 있든 없든 간에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85년 그때 당시 플라자 합의 전후로요, 전 세계가 저유가, 저금리, 그리고 저달러라는 3조 시대, 3조 허황을 빠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약간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달러 환율이 지난 연휴 기간에 급락하고 대만 달러가 급등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3조 시대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우리 1985년 플라자 합의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재무장관을 미국에서 불렀습니다. 그야말로 정교 캡장이 이제 밑에 친구들 부른 거죠. 옥상으로 따라와 한 겁니다. 옥상이 플라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의를 합니다. 야, 너희들, 야, 미국이 체면이 있지, 무역 적자 계속 보는 거 말이 되겠니? 야, 일본 특히 너, 엔화 가치 높여 하면서 특히 일본이 좀 많이 맞았습니다. 옥상에서, 플라자 합의 옥상에서. 그래서 어떤 엔달러 환율이 240엔에서 1988년까지 120엔대까지 그야말로 엔고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요, 달러가 낮아지는, 달러 가치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때 당시 플라자 합의 전후 당시 이러한 그 달러 가치 하락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1970년대에 유가 파동으로 인해서 배럴당 30달러 선에 있었던 국제 유가, 그 이상까지도 갔던 국제 유가가 1985년 전후로 해선 7달러. 폭락하게 돼요. 저유가였죠. 극단적인 저유가. 그리고 이제 플라자 합의 전후로 해서 이제 볼커 의장이 고유가 때 기준금리를 뭐 한 10%대 후반까지 높여놨는데, 그 이후에 금리가 낮아지고, 그리고 플라자 합의 이후에
미국이 일본과 주요 서방 선진국에게 압박을 가했던 게, 야, 너희들 내수 경기 띄워 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낮춰야 되죠. 그래서 저금리, 저금리, 저유가, 그리고 저달러, 달러 가치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언제? 1985년 전후로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본은 버블이 심각하게 벌어졌고 전 세계 증시 아주 훈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저유가 상황입니다. 은근슬쩍 국제유가가 50달러 선대에 들어왔어요. 60달러 깨졌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한 3년 전이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생했을 때 뭐 200달러 가네 마네 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지금 50달러대에 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중요한 마일스톤이라고 할 수 있는 100선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금리 아직 미국이 안 내렸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중국 낮추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은근슬쩍 국채금리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아직 미국은 아닌데요. 미국 기준금리는 아직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고공권 만들고 이제 낮아지고 있고, 장기 국채는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3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보면요. 은근슬쩍, 국제금리도 낮아지고 있어요. 삼저 시대랑 똑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은근슬쩍 비슷한 부분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상황을 만약에 정말 똑같이 재현된다면 1985년과 90년에 있었던 일본의 버블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관세 전쟁 중이기 때문에 포연, 그야말로 관세 전쟁으로 막 트럼프가 매일같이 폭탄 막 쏴대니까 이런 게 보이질 않아요. 막 연기에 가려서. 그런데 만약에 관세 전쟁이 거치고 나면은, 포연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나면 삼저 시대란 게 눈에 보이게 되겠죠. 금리도 낮아져 있을 것이고 달러 가치 분명 은근슬쩍 낮아져 있을 겁니다. 미국이 수출 관련해 가지고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를 용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국제유가도 지금 은근슬쩍 60달러 미만으로 내려와 있죠. 자, 그 이후에 포연이 가시고 나면 좀 몇 달 이상 걸리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자산별로 승자와 패자가 갈릴 수 있겠는데 승자는 뭐가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자금 시장에서 미국의 달러 약세, 이머징 내지 다른 국가의 환율 강세 그러면은 돈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달러보다는 비달러 자산으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다면 미래 어느 날 몇 달 뒤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에는 승자가 우리가 오랫동안 간과했던 곳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머징 쪽일 가능성 혹은 미국 외 자산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죠. 물론 3저 호황 때처럼 그렇게 똑같이 흘러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과거 선례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민해보고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어느 날 그때와 비슷한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유가, 달러 가치 모두가 하락하는 이러한 시기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상황이 고착화된다면 정말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전까지 관세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좀 포연 관세 전쟁 중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과거에 플라자 합의 도대체 플라자 호텔 옥상에서 전교 캡장 그때 당시 미국은 일본 프랑스, 독일, 그때 당시 서도, 영국 재무장관한테 무엇을 했을까?
그거를 다시 복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1년 뒤, 2년 뒤, 3년 뒤 금융시장을 보는데 중요한,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라자 합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